시간이 될 만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사실은 녹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녹조가 아직도 계속 변성할 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달, 7, 8월달 상당히 많은 비 때문에 녹조가 시적 녹조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도 계속 녹조가 곳곳에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흐리지 못한 강의 슬픔은 국민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수 환경신림연구소장님이신 강찬수 전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께서 녹조의 번성이라는 직접 신작을 오신 기자님들에게 무료로 증정하실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조의 번성 책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체입니다. 참고로 강찬수 기자님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녹조 문제의 1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요. 저도 기자회견 자료일 때 녹조의 번성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자회견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모두 발언으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이시자 카톨릭 감독대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근입니다. 낙동강 보가 준공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낙동강은 이미 녹조, 남세균이라고 하는 녹조가 전면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낙동강에는 마이크로스틴도가 작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8,600 ppb였습니다. 미국의 수상내에서 물놀이 기준이 8ppb라 그러면 약 1000배 정도의 독성물질이 낙동강에 우글우글거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녹조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한 결과 쌀, 채소 등에서도 마이크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원수로 하는 수돗물에도 마이크로스틴이 검출되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도 에어로졸 형태로 녹조가 날아다니는데 이것을 채집해서 분석한 결과 낙동강변 3km 되는 아파트 그리고 학교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 2, 3km도 안전한 구역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어른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녹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적 대비와 가축 분뇨를 관리를 하면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냅니다. 심지어 질의응답에서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부는 자연현상인 녹조 발생을 덤으로 환경부가 덤으로 정책을 수행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에서는 녹조 발생 요소로 3가지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수온 상승, 오염물질, 제류시간 이 3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온 상승은 내년에도 여름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현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염물질 저감시킨다든지 제류시간을 짧게 한다든지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것은 낙동강변에 그러니까 오염물질 저감하려고 그러면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에 들어가도 아마 힘들 겁니다. 농업용 오염물질이라든지 또는 축산 배수, 다음에 공장 배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낙동강에서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재료 시간을 짧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해서 보헤이에 갇혀진 물을 소통시킴으로 인해서 녹조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강, 영성강 도승 개방했습니다. 수능 개방을 하고 나니까 녹조의 약 95% 이상이 저감되었다는 관측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녹조 정책을 보면은 움직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능 개방 불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제시하는 모든 녹조 대책을 말 그대로 허공에 떠 있는 대명이 없는 그리고 억지 춘향식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은 영남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 그러나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이 흐르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낙동강을 보다 더 깨끗한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이 우리 국민을 별들게 하고 있는 증거가 최근 계속해서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환경부 우정정부에 대한 또한 대책조차 내지 않고 외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서 낙동강에서 살고 계시면서 낙동강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신 분입니다. 강호열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님께서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2011년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은 이 녹조가 지역화,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이전의 문제로 접근했다면은 4대강 사업 이후는 전국화되었고 이것이 사회적 재난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시스티는 간독성, 신경독성, 내질환, 생식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6,600배, DDT의 20배가 넘는 이 독성이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정부는 이 물질의 진실이 국민에게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이것을 사회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이후의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 현재 물 흐름이 체류 시간이 보통 8일에서 9일 정도 체류되었던 물이 지금은 100일이 넘어서는 11배가 증가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가 각 근역과 지점별로 연 616일이라는 종합적인 녹조 발생 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올해에 이제 일어나는 사항을 보면은 일찍 일어납니다. 5월 14일 녹조가 빠르게 일어나고 또 늦게까지 녹조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외면한 이 문제를 저희 낙동강 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시민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금강 낙동강에서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되고 또 2002년 2월에는 쌀무 배추에서도 검출이 되고 또 3월에도 검출이 됩니다. 7월에는 정수장 공급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에는 중하루 지역의 수돗물에서 검출되고 또 최근에 2023년 3월에는 낙동강 영산강 쌀에서 또 고령군 해천 수계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되고 있는 일련의 가설과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속적인 그 시민사회의 조사와 분석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저희들은 주요한 현황이고 또 이것이 강을 흐르게 하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경부와 6개월 이상 끊임없이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당한 양보와 국민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공동조사, 그 다음에 공동으로 제도 개선에 합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저희 시민사회의 입장을 거부하고 플랜에 인해서 움직이듯이 전문가 중심으로 녹조를 검증하려고 드는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통해서 망신주기식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은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2023년의 저희들이 시민조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낙동강에서 공기 중에서 녹조, 남색인 독소가 확인됐고 올해 또 검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조사 기간도 늘고 조사 지점도 확실히 늘려놨습니다. 또 대조군을 통해서 예비조사와 대조군 조사, 그리고 본조사 등등을 통해서 조사 지점 늘렸고요. 이걸 통해서 확실히 공기 중에 유해 남성이 늘어나는 지점, 확인되는 지점과 아닌 지점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네트워크 이미자 공동집행위원장이 이번 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녹조는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녹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조사 결과에는 이번 공기 중에 녹조 독성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유의하면서 저희들의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기채집은 장원대학교 김태훈 교수팀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채집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독성 및 유해 남색물 분석은 부경대학교 이성준 교수팀에서 맡았습니다. 조사 일시와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조사는 저희가 23년 6월 23일 날 합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조군 낙동강 녹조가 발생하는 낙동강 위협과 비교하기 위해서 창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8월 22일, 9월 7일, 10월 27일 3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는 양산시 등 9개 지점 8월 23일 날 했고요. 영주댐 1개 지점 8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선착장 등 3개 지점을 9월 1일 날 했고요. 양산시 등 11개 지점을 9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2개 지점에서 10월 12일 날 했고 10월 12일과 그리고 20일 날 했고 그리고 창원시 등 9개 지점에서 10월 27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5개 지점을 10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외로 수질 조사와 관련해서 안동댐에서 11월 8일 날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이쪽에 대한 녹조독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엘라이서 키트를 사용을 했고요. 말씀드렸지만 대기 중에 남세균을 포집해서 여기에 대한 독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조사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비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흡입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양은 600리터로 확정했습니다. 30분을 빨아들여서 흡입해서 600리터로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비조사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농도인 것 같습니다. 창녕 합천구에서 공기 중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 4.13 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 대주군 조사에서는 아까 저희가 창원대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의 조사, 3일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불검출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다음 표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저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저희가 특이하게 양산 아파트 낙동강으로부터는 3.7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내에서 아파트 실내에서 0.61 나노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9월 8일자에 검출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3.2km 낙동강으로부터 3.2km 떨어진 학교에서 공기 중에서도 옥상입니다. 학교의 옥상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0.43 나노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영주댐 주변 마을 공기에서 1.96 나노그램이 검출됐습니다. 22년도 최대 수치가 대동선착장에서 6.8 나노그램이 검출이 됐는데 이번에 대동선착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가 연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 합천 학동저수지 창원 범포 수변공 생태공원 김해 대동선착장 부산 삼락 생태공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거리에 상관없이 공기 중에서 녹조 독성이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의 독성이 거리에 상관없이 공기 중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은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녹조 독이 남세균이 바람 방향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했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결국 낙동강 유역의 문제가 결국 주변 지역의 도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특이하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남저수지와 오픈업에서 녹조가 발생을 했고요. 이 녹조와 관련해서 물속에 녹조 독성 물질과 공기 중에 녹조 독성 물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 중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오픈업과 주남저수지 모두 검출이 됐습니다. 주남저수의 경우에는 0.31 주변 마을 해관과 실내와 실외 그리고 마을 안에 움직이고 있는 마을 안으로 흐르고 있는 농수로 이것까지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0.31에서 최대 1.24가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공기 중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우포늪의 경우에는 주변에 0.33에서 0.45까지 우포늪 주변의 공기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겠지만은
1년 내내 여기에는 전국의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오시는 곳이죠. 그리고 또 전국의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이곳에 자연학습을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주남저수지역 우포늪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녹조 공기 중에 항상 녹조가 발생하는 계절이면은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검출될 수 있음을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시사점에 대해서 잠시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영주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동댐은 물속 마이크로 시스템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말씀드렸지만은 물속에서 5,000ppb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공기 중에도 충분히 검출될 수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주댐에서 주변 마을의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낙동 하구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최상류까지 지금 낙동강의 전구간 대기 중에 이런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 경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으로부터 녹조가 발생하는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서 아파트 실내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을철, 늦가을이면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은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녹조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안동댐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도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민들이 쉬기 위해서 찾아가는 주남저수지역 우포늪에서 녹조 독성이 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위협, 낙동강 물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전 지역의 영남 지역 전 지역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저희는 우려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이 문제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음을 저희는 경고합니다. 21년부터 저희가 이 조사를 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속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수돗물, 대기의 공기까지 검출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에 정부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문제는 이후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결국은 세계적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는 메탄의 문제이고 메탄 발생의 문제이고 이 메탄 발생의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결국은 기후변화의 문제와 기후위기의 문제와 직결됨을 경고하면서 정부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경고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공동집행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게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까지 3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낙동강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그 위험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간 환경단체들이 거듭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해도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외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찬수 전 중앙일보 쓴 녹조의 건성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녹조 저강과 강 하천 수질 개선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미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탄
온실기체 메탄이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들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도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에서 42장이시자 창녕환경공약 공동의장으로 낙동강 현장을 지키고 계신 박상수 창녕환경공약 공동의장님으로부터 낙동강 문제에 대한 현장 상황에 진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 앞에 녹조에 대해 설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상수라고 합니다. 네, 앞에 나오셔도 상관없네요. 좀 전에 그 이미자 공동집행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요 녹조는 언제냐면 여기도 와 계십니다. 경남에 있는 KNN 방송국에서 12월 달에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저희들 이제 달성군 90면에 있는 대학1 배수문에서 직접 KNN 방송국에서 제수한 녹조 등입니다. 요거는요, 좀 전에 이제 그 영주댐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10월 12일경에 영주댐에서 제수한 녹조가 되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시티 30ppm 정도가 검출됩니다. 요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11월 8일 날 안동댐에서 제수한 녹조가 됩니다. 요거는 한 5000ppm에 의해서 검출됩니다. 원래는요, 작년보다 조금 일찍 녹조가 시작됐습니다. 5월 14일부터 녹조가 시작되었고요. 최고 피크는 조금 빨리 6월 24일에 최고 피크가 져 있어요. 그러다가 6월 25일부터 이제 장마가 들어가면서 사실 녹조가 좀 낙동강에서 쉽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장마가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10월 12일까지 100일 이상 낙동강은 한 20일 또는 30일마다 장마, 태풍, 큰 비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녹조를 좀 볼 수가 없었어요. 예년과 다른 게 제가 직접 이제 강변에 살고 있고 현장을 계속 이렇게 보지만 비가 오면 한 100mm 정도 비가 오면 낙동강으로 흩어집니다. 도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이고 큰 지역인데 그러면 몇 년 전에 이 흙탕물이 깔아놓으면 10일, 15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동안 흙탕물이 깔았잖아요. 낙동강에서 마지막으로 비가 온 게 언제냐면요, 9월 22일 날 100mm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낙동강에서 흙탕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10월 12일이었습니다.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녹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낙동강과 이제 조그마한 소하천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 녹조가 꽤 심했던 게 계속 11월 초까지가 진행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에 이렇게 보면요, 강마다 이제 큰 양수장이 있어요. 그 양수장에 쓰는 물들은 대부분 경지 정리된 농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이 흙탕물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실질적으로 경지로 들어오는 이런 양수장의 물 안에서 녹조가 볼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또 달리 낙동강 곳곳에는요, 옛날에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 물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줍니다. 또는 농지 정리하는데 농지의 어떤 높낮이가 다를 경우에는 조그만한 이제 저루지를 만들어서 그 저루지를 이용해서 양수를 합니다.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 낙동강 물을 양수해서 저수지나 저루지로 보내는 모든 곳에서는 이제 녹조가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표본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는 합천에 있는 한 저수지는 녹조, 에어로졸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농산물 또한 이렇게 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는 것은 볼뿐만 아니라 저수지까지
또는 이제 저유지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녹조의 현상이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일례로 농담을 하자면 제가 사는 곳은 낙동강변의 마을입니다. 보통 농촌에 산다는 것은 농촌은 환경적으로 좋고 뭔가 이렇게 해적하다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 제가 농사 짓는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이 되고요. 또 제가 마시는 이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나고, 또 제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의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이 되고요. 먹고 마시고 숨쉬는데 마이크로시스템이고, 이게 낙동강변에 있는 전반적인 이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지. 가면 갈수록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대구 인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대구 안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수성구, 부산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부산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겨울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데는 녹조로부터 가장 안전한 데는 아마 서울 강남인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은 현재 위험하다.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살고 있고 또 낙동강을 항상 보거든요. 여기서 본다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정말 위험하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박상수 대표님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하고 마시는 물하고 숨쉬는 공기에서 모두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조사해서 밝힌 자료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 녹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녹조 독소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올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손 피켓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흘러라 하면 첫 번째는 4대강, 두 번째는 하면 낙동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흘러라! 4대강! 흘러라! 4대강! 자, 흘러라! 4대강, 흘러라! 낙동강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흘러라! 4대강! 흘러라! 낙동강! 흘러라! 4대강! 흘러라! 낙동강! 흘러라! 4대강! 흘러라! 낙동강! 예, 그러면 제가 4대강 하면 살려내라, 낙동강 하면 살려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기자님들 좀만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4대강 살려내라! 낙동강 살려내라! 4대강 살려내라! 낙동강 살려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대강 살려내라! 낙동강 살려내라! 4대강 살려내라! 낙동강 살려내라! 4대강과 낙동강을 살려내는 게 그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숙희 환경동해화처장님과 오영석 부산공인이라 부장님께서 함께 기자회견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등 환경 팬데믹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리만 부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물 정책과 환경 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부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무덤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다. 또 생명체가 숨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3락 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월, 8월 녹조 방송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에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에 잔연이 남는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건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바람 가는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은 청산가리에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밀양에서도 생식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의 흡입 독성은 피부 독성, 경부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코 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청령 항원포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UM 피셔주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km와 3.7km의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학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 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농대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는 1조분의 1m인 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 분의 1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유합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지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협력 등 전반적으로 민생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 시대의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자연보건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의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위원회를 구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흐리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21일 낙동강 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환경운동연합.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의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은 낙동강에서 한 점에다 뜨지만 에어로졸 발생 또는 전체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보다 에어로졸 공기 중 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검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수 제. 지금 이번에 작년에도 검출되고 이번에 이제 이게 낙동강 목조에서 맞다. 이걸 좀 분명히 좀 하기는 훨씬 다른 어떤 낙동강 다른 데서 혹시 이게 그냥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런 영향 같은 거 혹시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소수가 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은 지역에서 창원관 내지만 낙동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람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아까 그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조군을 저희는 낙동강과 그 창원대는 그 사이에 동병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대조군을 설정을 했고 그 대조군에서는 3번의 조사 결과 3일의 조사 결과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전혀 낙동강과 상관없는 산청군이나 함양군이나 이런 지역을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는 공기중 마이크로시스템과 BMAA까지 분석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산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템만 조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더욱 더 영역을 넓혀서 분석 범위를 넓혀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원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단체가 시민의 모금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게 사실 영역을 범위를 넓히는 게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더 질문, 예, 그래도 제가 이거 한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동네에서 하다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맨날 기사도 보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공기중 마이크로시스템 기준치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혹시 해외에 WHO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WHO. 저희도 확인해 보려고 했었지만 없었고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가 활발한데 왜 기준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우 원수에서 이 문제가 원수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관리하려고 하지 이것이 발생 공개의 문제는 사후의 문제라는 거죠. 사후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결국은 앞의 피해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기를 관리하기보다는 이 원인이 되는 발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를 관리하는 이런 차원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앞단에서 이제 맞습니다. 혹시 강창수 기자님 혹시
좀 저희가 좀 미흡하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제가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말한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쪽에서 독소가 검출됐다 했을 때 그게 납품망에서 올 수도 있고 주변 다른 저수지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건 이제 수질 조사하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대기오염 미세먼지 쪽을 조사하시는 분이 참여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고 뭐 바람이 뭐 궤적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런 문제에서 동시에 이제 조사를 하고 모델링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도 그게 낙동강이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낙동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부 쪽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밝히든지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풍향 조사도 사실 했고요. 사실 저희가 공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풍향 조사 데이터에 그 아파트 명칭이나 지명 등등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저희 조사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명을 각종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찬수 기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서울대 환경과학 김태형 교수님께서 풍향 분석을 통해서 바람 방향 저희가 잘해주겠습니다만 남서풍에 따라서 어떻게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 뉴햄셔주에서 검출됐던 거를 기준으로 뭐 몇 배 이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 녹조 옛날부터 나올 때부터 이제 마이크로시스템이 액체에 들어 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브라질 사례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체내로 액체 상태로 주입됐을 때 경구독성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맹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간독성, 생식독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경구독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그 호흡기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뭐 이제 학술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독성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우선 그 관련된 내용은 기자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독성 관련된 내용이 녹조 에어로졸 독성 관련된 독성 내용 관련된 내용 정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녹조 에어로졸 문제가 단지 흡입 독성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기자회견 할 때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세균이 농작물의 작물에 붙어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독성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어로졸화되는 것이 남세균이 있고 남세균 독소가 있는데 저희는 남세균을 측정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남세균이 살아서 2차 피해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 다시 뒤에 기간을 빼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교수님. 네, 제가 우리 오늘 기자회견 끝나는 게 저희 경남 부산 지역에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 일부 분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멀쩡하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불안스럽게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아주 그러니까 심도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낙동강에 녹조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그 물을 가지고 먹는데 독성이 있고
그물로 가지고 농사 짓는데 또 독성이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도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을 그러니까 녹조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게 답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발표한 환경단체를 일반적으로 강하게 매도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 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지 도둑맞은 사람 보고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부산권 그다음에 경남권 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것 같고요. 예,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게 4대강의 물을, 본류의 물을 수일했던 이후에 이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낙동강 본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료를부터 어떠한 행태로든 간에 이 물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문 개방을 하지 않고 수위를 낮추지 않고 이 물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이후의 정책의 방향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본류를 녹조의 투성이로 녹조 범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물을 관료를 통해서 육상으로 이송할 경우에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녹조에 결국은 확산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남저 수지는 철새 도래지기 이전에 농업용수를 동하는 저수지입니다. 이 물을 낙동강 유역에서 펌핑해서 양수를 해서 주남저수지로 끌어오고 주남저수지에다 다시 주변의 등벽으로 분산시키거든요. 공급을 하거든요. 결국은 주남저수지에 들어온 이거는 녹조의 주남저수지로의 육상으로의 이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낙동강 본류, 즉 4대강 본류의 물을 해결하지 않고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물을 계속 이용을 확산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녹조 문제에 더 큰 확산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유념해서 정책을 펼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그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끝으로 더 하실 말씀 되신 분 있으실까요? 강 대표님 혹시 마지막? 네, 괜찮습니다. 마무리 그러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두 번만 다시. 네, 저희 낙동강을 살리고 하던 시민사회의 강의 흐름과 녹조 문제에 대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 기자님들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이 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대로 보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처음 했던 것처럼 서서 안 겁니다. 자, 흘러라 하면 4대강 낙동강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흘러라! 4대강! 흘러라! 낙동강! 흘러라! 4대강! 흘러라! 낙동강! 자, 다음에 살려내라. 4대강! 살려내라! 낙동강! 살려내라! 4대강! 살려내라! 낙동강! 살려내라! 우리 강을 살려내라! 전혀 문제 안 돼요.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